투자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 시장을 이기는 마음. 부제는 투자 심리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흔히 투자를 숫자의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트와 재무제표, 그리고 수익률. 하지만 시장을 진짜로 움직이는 건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바라보는 사람의 감정입니다. 같은 차트를 보고도 누구는 탐욕에 사로잡히고 누구는 공포에 무너집니다. 시장은 바로 그 감정의 빈틈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자를 무너뜨리는 마음의 함정들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그 함정을 넘어 시장에서 살아남는 올바른 태도까지 함께 따라가 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펼쳐보겠습니다. 투자 심리의 함정, 그 첫 번째. 탐욕입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가질수록 더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 탐욕은 더라는 한 글자가 만든 착각입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더 많은 기회를 보여주고 우리는 더 가지면 더 행복해질 거라 믿습니다. 조금만 더 오를 거야라는 생각이 판단의 기준을 흐리게 만들죠. 문제는 욕망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충분히 올랐는데도 멈추지 못하고 더 큰 수익을 위해 더 큰 위험을 떠안습니다. 욕망이 커질수록 원칙은 작아지고 위험한 선택을 어느새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돈을 잃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미 벌 수 있다고 믿는 순간입니다. 그 믿음이 시장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욕망은 수익을 키우지만 탐욕은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적절한 욕심은 성장의 연료가 되지만 통제되지 않은 탐욕은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목표와 원칙을 정하고 거기에 닿으면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탐욕에 빠져 수익을 내다 보면 어느새 자기 자신을 과신하게 됩니다. 내 판단은 틀리지 않는다는 믿음이죠. 두 번째 함정, 과신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 함정은 과신입니다. 책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시장은 당신을 가르친다. 과신은 대개 수익을 과대평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몇 번 수익을 내고 나면 그게 온전히 내 실력이라고 믿게 되죠. 운이 좋았던 결과마저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하면서 위험 신호를 가볍게 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아무리 철저히 분석해도 시장은 변수의 연속이라 누구도 완벽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 예상은 수많은 시나리오 중 하나일 뿐인데 과신은 그것을 유일한 정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겸손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열어두는 것, 분산 투자를 하고 한 종목에 모든 걸 걸지 않으며 손절선을 미리 정해두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짜 고수는 자신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는 겸손이 과신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런데 과신에 빠지면 또 하나의 함정이 따라옵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유리한 정보만 골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세 번째 함정, 확증 편향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확증 편향입니다. 책의 문장은 이렇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정보만 보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은 애써 외면한다. 확증 편향은 내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골라 받아들이는 심리입니다. 내가 산 종목이 오를 거라 믿으면 긍정적인 전망만 눈에 들어오고 위험을 경고하는 분석은 흘려듣게 되죠. 더 무서운 건 불리한 사실이 나와도 그것을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이번엔 다르다. 곧 회복한다며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반대 신호는 애써 깎아내립니다. 그렇게 객관적인 판단이 사라집니다. 이런 선택적 보기가 굳어지면 잘못된 확신이 점점 단단해지고 결국 그 확신이 큰 손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반대편을 봐야 합니다. 내 의견과 반대되는 근거를 일부러 찾아보고 듣기 싫은 정보일수록 더 귀를 기울이는 것,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해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외면했던 위험은 결국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장은 정반대의 감정으로 우리를 덮칩니다. 네 번째 함정, 공포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공포입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큰 손실은 공포가 만들어내는 손실이다. 공포는 손실을 피하려는 인간의 생존 본능에서 비롯됩니다.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문제는 그 공포가 과해질 때입니다. 하락은 공포를 증폭시킵니다.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빠르게 번지고 그럴수록 더 큰 패닉이 몰려와 우량주마저 헐갑에 던지게 됩니다. 손절해야 하나 버텨야 하나 망설이는 사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팔아버리죠. 하지만 바로 그 공포의 한가운데에 기회가 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 도망칠 때 공포를 다스리는 사람이 헐갑에 좋은 자산을 담습니다. 두려움은 본능이지만 거기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선택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공포는 일시적이지만 그 공포가 내린 결정은 오래 남습니다. 미리 세운 계획과 원칙에 따라 움직이세요. 패닉은 손실을 키울 뿐입니다. 그런데 공포에 질려 팔고 나면 시장은 보란듯이 반등하곤 합니다. 그때 또 다른 감정이 밀려오죠. 나만 뒤처졌다는 두려움. 5번째 함정, 포모입니다. 5번째 함정은 포모입니다. 영어로 Fear of Missing Out,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책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들이 모두 투자할 때 나만 뒤처질까 봐 두려워하는 심리. 포모에 빠지면 모두가 그 길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종목이, 어떤 코인이 급등했다는 소식이 사방에서 들리고 나만 그 흐름에서 빠진 것 같아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칠까 봐 서두릅니다.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이미 오를 대로 오른 고점에서 추격 매수에 뛰어들죠.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휩쓸려 묻지마 투자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올라탄 자리는 대개 고점입니다. 열기가 식고 나면 후회는 바로 그 고점에서 시작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회는 기다리는 자에게 오지만 포모는 우리를 함정으로 이끕니다. 모든 열차를 다 탈 필요는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기준이 필요하죠. 자, 지금까지가 우리를 흔드는 5가지 마음의 함정이었습니다. 탐욕과 과신, 확증 편향, 공포, 그리고 포모.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출발점은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6번째 이야기, 앵커링입니다. 6번째 이야기는 앵커링입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세운 기준이 의사결정의 나침반이 된다. 앵커링이라고 하면 흔히 과거의 가격에 발목 잡히는 함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진짜 다음 시장이 아니라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나만의 투자 기준이죠. 흔들리는 시장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단단한 기준, 그것이 좋은 앵커입니다. 그 기준을 세우는 데는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나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 것, 어떤 종목을 언제 사고 언제 팔지를 막연한 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원칙으로 정해둡니다. 둘째, 그 기준을 문서로 적어두는 것, 머릿속 다짐은 흔들릴 때마다 바뀌지만 글로 적어둔 기준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도 나를 붙잡아줍니다. 셋째, 시장의 소음보다 내 기준을 신뢰하는 것,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남들의 외침에 휩쓸리지 말고 처음 세운 기준을 믿고 지키세요. 넷째,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 기준은 한 번 세우고 끝이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정기적으로 다시 살펴 더 단단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투자의 시작은 단단한 기준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시장이 출렁여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기준을 세웠다면 이제 그 기준을 지키며 기다릴 차례입니다. 7번째 이야기, 인내입니다. 7번째 이야기는 인내입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는 그저 기다림이 아니라 가치가 자라나는 시간을 신뢰하는 것이다. 인내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시간은 복리의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그 가치가 자라날 시간을 주면 시간이 우리 편에서 수익을 키워줍니다. 좋은 것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옵니다. 하루아침에 2배가 되는 종목을 쫓기보다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을 오래 들고 가는 쪽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조급함은 가장 비싼 실수를 부르죠. 그리고 진짜 인내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눈앞이 흐릿할 때조차 내가 믿는 가치를 신뢰하고 버티는 힘. 그것이 인내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워런 버핏의 말처럼 시장은 인내심을 잃는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건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가져갑니다. 그런데 인내가 지나쳐 위험을 무조건 피하기만 하면 또 다른 함정에 빠집니다. 8번째 이야기, 안전지향입니다. 8번째 이야기는 안전지향입니다. 책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위험을 피하려다 보면 기회까지 피하게 된다. 안전을 바라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함정이 됩니다. 손실을 피하려는 마음이 우리 주위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게 만들죠. 가장 큰 이유는 현 상태에 머무는 편안함입니다. 익숙한 안전 자산에만 머물면 마음은 편하지만 자산은 제자리이거나 물가에 밀려 오히려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해답은 위험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균형 있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위험을 계산해서 끌어안고 그 대가로 성장의 기회를 얻는 것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전만을 쫓아 항구에 묶여있는 배는 결코 먼 바다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위험을 두려워하기만 하면 성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험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답은 시야를 멀리 두는 데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 장기적 관점입니다. 9번째 이야기는 장기적 관점입니다.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넓게 보고 멀리 가는 자만이 시간의 복리를 누릴 수 있다. 장기적 관점은 작은 씨앗을 큰 나무로 키우는 일과 같습니다. 처음엔 보잘것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며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뻗어 거목이 됩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죠. 그 바탕은 꾸준함입니다. 매일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방향을 정하고 꾸준히 쌓아가는 사람이 결국 수익을 만듭니다. 짧은 흔들림은 긴 흐름 앞에서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내는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조급함을 이겨내고 시간을 견디는 능력은 누구나 가질 수 없기에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은 복잡하고 흔들리는 시장에서 우리의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멀리 볼수록 눈앞의 흔들림은 작아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태도가 향하는 종착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 마지막 10번째 이야기, 복리의 힘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이야기, 복리의 힘입니다. 책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시간은 돈을 버는 기계다. 복리는 그 기계의 엔진이다. 복리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첫째,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복리는 시간이 길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그 힘은 압도적으로 불어납니다. 둘째, 꾸준히 투자하는 것. 시장이 좋든 나쁘든 일정하게 투자를 이어가면 변동성마저 평균을 낮춰주는 친구가 됩니다. 셋째, 수익을 재투자하는 것. 벌어들인 수익을 다시 굴려야 복리의 눈덩이가 진짜로 커집니다. 이익을 빼서 쓰는 순간 엔진은 멈춥니다. 넷째, 인내심을 유지하는 것. 복리의 마법은 후반부에 폭발합니다. 그 시간을 견디는 사람만이 열매를 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복리는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투자 전략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바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투자자를 무너뜨리는 마음의 함정에서 시작해 인내와 장기적 관점, 그리고 복리의 힘까지 걸어왔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마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함정을 알아차리고 시간을 내 편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시장을 이기는 마음입니다.